우리는 그동안 주역의 세상을 살아왔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정력의 세상이 된다.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후천 가을 세상에 대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말씀인데요. 정력은 후천의 천지 변화 질서로 이를 처음 밝힌 분이 정력을 창시한 김일부 대성사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0여 년이 흐른 지금 정력이란 명칭조차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이번 시간엔 상생문화총서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정력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의 저자이신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양재학 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오늘 주제가 정력에 관한 것인데요. 책을 보면 정력은 올바른 주역이다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역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역은 흔히 점치는 점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역은 어떤 책인가요? 조선은 주역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듯이 주역의 입장에서 세계와 역사와 인간의 모든 일을 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역은 점치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의 점은 하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고대인들의 종교관이 밑바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종교적 외경심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학은 주역에 대한 해석의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주역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이론적 근거와 우주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주역이 동양 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네요. 지금 서양에서도 주역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죠. 그런데 정력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역과 정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네, 주역과 정역의 차별성과 공통성을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주역은 윤리 도덕학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정역은 선천이 후천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궁극적 이유와 그 과정을 밝힌 수리 철학입니다. 정역의 저자인 김일부 선생은 철두철미 선후천가를 중심으로 정역의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역이 과거역과 선천역이라면 정역은 미래역이고 후천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역은 주역에 대한 철저한 계승인 동시에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역이 선천역이고 과거역이라면 정역이 후천역이고 미래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은 복희역이 선천역이고 문왕역이 후천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역이 후천역이 돼야 하는 이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선천과 후천을 나눈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선천이라는 것은 앞 세상이고 앞의 세상이고 전의 세상이고 후천이라는 것은 뒤에 올 세상, 미래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앞과 뒤를 나누는 기준은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문제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학자들, 특히 소강조를 비롯한 주자와 같은 성리학자들은 지금, 즉 현재를 중심으로 생명을 탄생시킨 시간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를 선천이라고 하고 그 이유를 후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은 우리가 어머니 자궁을 그리워하듯이 인류가 돌아가야 될 회기처라고 인식하는 까닭에 지금의 현실은 부정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과 정역사상과 증산도의 선후천가는 성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매우 다릅니다. 성리학자들은 과거의 복희역의 시대가 선천이고 지금의 문왕역의 시대가 후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일부는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선후천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과거 성리학자들이 주장했던 후천이 도리어 선천이고 앞으로 1년 360일이 되는 세상,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을 후천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의 역이 주역이고 앞으로 오는 후천의 역이 정역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역사상은 한마디로 선후천간입니다. 정역이 총 4,610석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책 논지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 천지와 지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지가 지천으로 바뀌는 그 이유와 까닭과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 정역사상입니다. 말하자면 자연과 시간과 역사와 문명을 모두 선후천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역의 독창성과 보편성입니다. 예를 들어 김일부 선생은 문안궤도가 상징하는 것이 선천이고 복귀팔궤도가 상징하는 것이 후천이며 낙서의 길은 선천이고 하도의 길은 후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국과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소강절 같은 분이 계신데요. 복귀팔궤도가 선천이고 문왕팔궤도는 후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부 선생은 기존의 선후천간을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문왕팔궤도가 선천이고 앞으로 쓰여질 미래의 정역팔궤도가 후천이라고 밝히고 있는 까닭에 기존의 선후천간에 대한 사유의 혁명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역의 핵심은 선후천 시간론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일부 대성사께서는 시간에 대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선후라는 말 자체에 이미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란 생명의 DNA로서 만물의 변화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일부 선생은 골치 아픈 시간의 문제에 고뇌했을까요? 그것은 곧 인간의 삶과 역사에는 왜 고난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연 자체, 즉 시간의 구조가 아름다운 대칭의 형식으로 운행된다면 이 세계의 음양의 균형, 즉 정음전향이 바로잡히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인류가 현실에서 겪는 모순과 갈등과 고난의 문제를 지배층의 마음 또는 역사의 수레바퀴 운명이라고 설명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 작동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만 김일부 선생은 시간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자연에서는 추나추동이 생기고 인간에게는 맹자의 성서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충돌을 빚으며 인류 역사에서는 평화로운 날이 없는가의 해답을 윤역과 정역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시간론에서 인류의 미래를 착안한 점은 매우 보편타당한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인류가 겪고 있는 갈등과 고난의 근본 원인을 자연의 시간 질서 속에서 찾았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사님께서는 책에 정역은 바로잡힌 주역이다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후천에는 무엇이 바로잡힌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후천에는 선천을 이끌어왔던 근본 질서가 바뀌어 시간과 공간의 중심축이 바로잡히기 때문에 자연과 역사와 문명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연계에는 지적 정립으로 인해 지구가 타원 궤도로 돌던 것이 정원 궤도로 돌아갑니다. 지축이 경세된 상태로 움직이므로 달력으로는 음양의 불균형된 윤역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후천은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선천의 상극이 물러나고 상생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선천 세상을 이루는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역이 정역으로 바로잡힌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선천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즉 사회자님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후천이란 앞으로 내가 혹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란 뜻입니다. 시간론의 입장에서 보면 선천이란 지구가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 1년이 365와 4분의 1은 태양력의 달력을 쓰는 세상이고, 후천은 지구가 정원 궤도를 돌아서 한 달은
반드시 30일이므로 1년은 항상 360일이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정역에서는 1년 365와 4분의 1의 세상을 윤역이라 부르고 1년 360일의 세상을 정역이라 부릅니다. 360일을 기준해서 보면 선천은 354일을 쓰는 태음역과 대략 365와 4분의 1을 쓰는 태양역이 존재합니다. 선천에 태양역과 태음역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곧 음양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360일을 중심으로 양 에너지가 6이 모자란 것이 태음역이고 양 에너지가 대략 6이 넘치는 것이 태양역입니다.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6이라는 음양 기운이 자연과 역사와 문명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원천적 이유라는 것이 김일부 선생의 진단입니다. 후천에는 지축 정립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원 궤도를 돌아 1년이 360일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사님 말씀처럼 후천 개벽기에 지축이 바로 선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네, 지축이 정립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금화교육에 대한 설명이 먼저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금화교육이란 낙서 선천에서 하도 후천으로 바뀌는 현상을 금화교육이라고 합니다. 낙서는 선천의 상극세상이고 하도는 후천의 상생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선천이 후천으로 뒤바뀌려면 낙서가 하도로 전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궤도로 보면 성장 일변도의 문왕계에서 자연의 성속을 상징하는 정역계로 바뀌려면 질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일부 선생은 낙서의 구조가 아름다운 대칭으로 이루어진 하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행의 금과 화가 바뀜에 따라 선천의 하늘 중심에서 후천의 땅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는 육갑에서 선천이 갑자, 즉 양 중심의 천간지지에서 중심의 결합체로 바뀝니다. 선천이 양 중심이었다면 후천은 중심으로 바뀌어야 선천에는 천간이 앞에 가면 지지가 뒤따르는데 후천에는 지지가 앞서가고 천간이 뒤따라가는 질서로 바뀝니다. 정역책을 보면은 항상 땅을 먼저 말하고 하늘을 뒤에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주역에서는 하늘을 먼저 말하고 땅을 말하다는 것이 정역에서는 천지에서 지천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적 패러다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축이 바로 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축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극, 태극, 환극의 삼극론의 수립도 무의미하며 금화교육도 하나의 관념적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면 새로운 자연과 역사와 문명이 들어설 것이 분명합니다. 후천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천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선천이 음을 억누르고 양을 드높이는 상극의 세상이라면 후천은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 똑같이 대접받는 상생의 세상이 수립됩니다. 양 중심의 선천은 여자보다는 남자, 소인보다는 군자, 땅보다는 하늘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전개되어 왔다면 후천은 하늘보다는 땅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남녀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상생의 세상이 펼쳐지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박사님께서는 김일부에 따르면 주역에서 정역으로 완성되는데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복희계, 문왕계, 정역계의 순서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복희계와 문왕계, 정역계가 무엇이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복희계와 문왕계와 정역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부 선생은 이 3자의 담긴 내용은 시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 문명사의 발전사가 동일한 궤도를 걷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즉, 시간사와 우주사와 문명사가 동일한 원리와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우주와 문명은 생장성의 세 마디의 굴곡을 거치면서 발전한다는 것인데요. 복귀계는 만물이 태어나는 생, 문안계는 만물이 성장하여 뻗어나간다는 장, 정액계는 만물이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성장 일변도로 나가면 만물은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여 정액계는 만물이 성숙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복희계는 일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는 모습을, 그리고 문왕계는 오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길러지는 모습을, 그리고 정력은 신무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태극, 환극, 무극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무극, 태극, 환극을 삼극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동양 철학에서는 무극, 태극, 환극 이론은 각각 세 개의 텍스트에 존재합니다. 태극은 주역에 나타나고 있고요. 무극은 노자에 나타나고 있고요. 환극은 서경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무극, 태극, 환극론을 김일부 선생이 정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불선을 통합했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삼극론은 김일부가 체계적으로 수립한 이론입니다. 무극, 태극, 환극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만드니까 바로 김일부의 정역사상입니다. 무극, 태극, 환극의 삼극론은 우주의 근본 바탕은 하나인 일자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역동적인 존재론입니다. 마치 서양 철학에 있어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과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론이 영원히 기찻길처럼 평행선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서양 철학의 역사에는 존재론과 생성론의 긴장과 팽팽한 역동적인 관계로서 존재해왔던 것을 김일부 선생은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존재론과 생성론을 진정으로 통합한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존재론과 생성론, 삼공론과 금화교역론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정역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주는 무극과 태극과 환극이 서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진화한다는 것인데요. 이 삼극의 진화에 따라 만물의 운행을 설명하는 음양오행설이 등장합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의 저자인 한동석 선생이 강조하는 금화교역설은 삼극론의 범주가 아니라 생성론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일종의 구차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역사상은 손가락으로 무극과 태극과 환극의 자리가 바뀌는 원리와 과정을 통해 선호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극이 1이라면 환극은 5이며 무극은 10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생성을 설명할 때 생을 성으로 전환시키는 존재가 바로 환극입니다. 만약 환극이 없으면 태극이 무극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역사상은 무극을 강조한 것은 결과론적인 표현이고 환극을 강조한 것은 과정 철학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이정호 박사는 정역사상을 한마디로 환극사상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재학 박사님을 모시고 정력이 전하는 후천 가을개벽 소식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상제님이 건설하시는 상생의 세상은 후천 가을의 대자연의 성숙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역은 원론에 충실한 책입니다. 강론이 없기 때문에 정역을 읽어본 사람은 굉장히 당혹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정역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원론 속에 강론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원론을 알면 강론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정역 사상의 특징입니다. 저도 정역을 공부한 지가 30여 년이 되는데요. 정역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새 사상이 오게 될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문명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역 8계도 내지는 금화 정역도의 중간 핵심에 있는 도표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의 역사는 맹자의 성소설과 순자의 성악설의 대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금화 정역도에 보면 앞으로는 성선설이 그대로 현실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역사상에 보면은 정역책에 보면 화무상대라든가 조화홍이라는 그런 우주의 주제자가 등장합니다. 과거 성리학에서 잃어버렸던 새로운 상제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종교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주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천지 비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정역계도는 지천태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역사상은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종교관, 새로운 우주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 세상이 열린다는 후천 개벽 사상으로 민중들이 희망을 노래하던 18세기 후반,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후천 천지의 변화 질서인 정역을 소상히 밝힌 김일부 대성사. 그는 전통 주역학의 주제와 사유의 틀을 완전히 바꾼 혁명가였습니다. 주역공사는 이미 일부 시켜서 반호한노라. 내가 천지간에 뜯어 고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오직 역만은 이미 한 사람이 밝혀놓았으니 그 역을 쓰리라. 상제님 말씀처럼 이제 그의 정역 사상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인류를 건져 후천 정역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의 무국대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역이 전하는 후천 개벽 소식과 가을 천지의 변화 원리를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께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을 권해드립니다.